자, 1차 방정식의 활용 2 볼게요. 속력과 농도. 자, 속력에 관한 문제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어려운 말이 돼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시간과 속력을 곱하고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속력이란 말을 해볼게요. 속력. 속력은 무조건 뭐냐면 단위가 1시간당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요거를 만약에 100km 이렇게 할게요. 100km. 그럼 이것은 뭐냐면 속력입니다.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속력. 그러니까 속력 100km다라고 얘기하면 1시간에 100km 간다. 속력이 뭐 200km다라고 하면은 1시간에 200km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속력에다가 1시간이니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죠?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얘는 1시간 동안 간 거리인데 얘 몇 시간 가냐? 3시간 가면 3시간 갔으면 3시간 곱하면 간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거시옥지 이렇게 오늘 거시속을 외운 다음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으로 나누면 되고 그죠?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희정이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2km.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시간에, 그죠? 2km 갔다는 얘기입니다. 2km 1시간에. 그러니까 속력이 맞죠? 속력. 걸어갔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1시간에 3km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걸어서 총 몇 시간? 5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등산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럼 올라갈 때 시간, 우리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 속력을 뭐로? 거리로 나누랬죠. 거리. 그럼 이게 올라갈 때 시간이 올라갈 때 시간. 그럼 시간은 뭐입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에요. 속력분의 거리가. 그러니까 속력이 2, 거리가 얼마? x. 맞죠? 속력이 2, 거리가 x. 그러니까 이게 2분의 x 시간 걸렸다라고 봅니다. 내려올 때는 거리는 똑같죠? 똑같이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 속력만 3이 됐죠. 3분의 x 시간 올라갈 때는 2분의 x 시간 걸렸고 3분의 x 시간 걸렸어. 그죠? 합해서 몇 시간? 5시간. 그러니까 내려올 때 시간은 3분의 x. 됐죠? 그래서 x 구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저거 통분하라 그러죠. 통분. 아니면 2하고 3 뭡니까? 최소 공배수 6이죠. 6. 그러면 3분의 x니까 여기다 6 곱하고 6 곱하면 여기는 3x. 여기는 2x 되겠죠. 2x. 그리고 5. 그럼 5x니까 그죠? x는 1 이렇게 했네. 그죠? 따라서 등산의 길이는 얼마? 이거 잠깐만. 여기도 곱하기 6 해야 되겠죠. 30이니까 x는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6 이렇게 돼서 등산로 길이는 6k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 x. 이 길이도 x. 됐죠?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 2km. 내려갈 때는 속력이 3km.
속력은 뭐라고? 1시간 동안 간 거리겠죠. 그죠? 그리고 올라갈 시간은 뭡니까? 이 x라는 거리를 2km로 올라갔으니까 2분의 x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은 x라는 거리를 3km 속력으로 갔으니까 3분의 x 시간. 올라갈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 합해서 몇 시간? 5시간. 이런 얘기죠. 그럼 식이 완성.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여기는 3x, 2x, 30. 그래서 5x는 30, 그래서 x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A와 B를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2km. 자전거를 탔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걸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km 할 때 담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A, B 총 거리는 x. 근데 갔다가 왔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해서 합해서 몇 시간? 3시간. 또 시간을 구해야 되네. 그죠? 이때 갈 때는 12km 속력. 그럼 가는 시간은 12 속력분의 x. 올 때는 4km 속력 4분의 x. 그래서 몇 시간? 3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 때 시간은 4분의 x. 갈 때 시간은 12분의 x. 올 때 시간은 4분의 3x. 4분의 x. 3시간 걸렸다. 그럼 12로 다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니까 12 곱하면 여기는 12x. 맞죠? 해야지. 약분하니까 x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12 하면 약분하면 3x. 여기가 곱하기 12 하면 36. 그럼 4x가 되고 36. 그럼 x는 9. 그러니까 x는 9가 되고 9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 9k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농도 볼게요. 소금물의 농도라는 거는 농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100g에 소금이 10g 있을 때하고 100g에 소금이 20g 있을 때하고 짜다 안 짜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짜죠. 얘가 더 짜다. 얘는 싱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농도가 얘는 10% 얘기할 때는 뭐냐면 거기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약분돼서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약분해서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말고 요게 다시 뭐로 바뀌냐면 100으로 바뀝니다. 100. 100분의 얼마? 10. 100g 중에 10g이 소금이구나 이런 얘기고 100g 중에 20g이 소금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라는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요 얘기가 원래는 요렇게 가면은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다시 요렇게 옮겨서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100이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분모가 얼마일 때? 무조건 100일 때 그 소금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의 양. 그러니까 100g 중 10g이 소금 이런 얘기고 얘는 100g 중 20g이 소금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100g 기준으로 항상. 농도는 분모는 무조건 소금물 소금하고 물을 쓰고 이 중에 소금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소금. 알았죠? 이게 농도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된다라는 거. 소금의 양이 여기든 여기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하냐? 농도가 있죠. 그러면 소금물이 만약에 200g 있다. 10% 농도다. 그러면 200g 중 이거는 무조건 뭐로 바꿔놨으면 이게 분수로 바꿔놨죠. 무조건 분수로. 그렇죠?
200g 중에서 100분의 10은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소금물하고, 그쵸? 농도만 곱하면 소금이 탄생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의 소금물 100g에 물을 더 넣어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15%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15%. 그 다음에 소금물은 100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15%라는 건 뭐죠? 100분의 15. 100g 중 15g이 소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쵸? 이 얘기가 그겁니다. 100g 중 15%가 소금물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0g 중 100분의 15는 소금이구나. 그럼 여기에 15g의 소금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보면은 15%고, 그죠? 여기가 100g이니까 15g은 소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얘기죠. 15g 빼면은 85가 물이고 15가 그렇죠. 소금이란 얘기죠. 이게 물이고 소금. 그러니까 소금 물은 어떻게 됩니까? 85 더하기 소금. 위에는 뭐가 올라간다? 소금이 올라간다. 이게 농도입니다. 농도. 5를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을 농도라고 합니다. 쉽죠? 밑에는 무조건 소금물, 위에는 무조건 소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g이 소금이었죠, 이제. 소금. 그러면 100g이라는 이제 소금물이 된 건데 여기에 물을 더 넣는다는 얘기. X야 만큼. 그럼 물을 더 넣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됩니까? 100g에서 Xg만큼 더 늘은 거죠. 근데 여전히 뭡니까? 소금은 15g만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봅시다. 물을 넣기 전 소금의 양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100g 중 100분의 15가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죠. 항상 약분하면 그 다음에 물을 넣은 후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소금물이 늘어났죠. 물을 넣었으니까. 그죠? 얼만큼? 100 더하기 X만큼. 그 중에 100분의 10 이렇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소금의 양은 원래도 15g이었는데 물 넣어도 15g 그대로죠. 그죠? 물을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소금 양은 어떻습니까? 같죠? 여기에 100 더하기 X.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물을 넣었죠. 물 Xg을 넣었죠. 근데 원래 소금이 15g 있었죠. 그죠? 근데 물을 넣기 때문에 소금물은 늘어나죠. 그죠? 소금물은 늘어났지만 소금의 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여기 10g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원래 물 100g이 있었다 칠까요? 거기다가 또 물 100g 또 넣으면 여전히 소금은 10g이고 물만 200g 늘어난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원래 있었던 소금이 15g인데 물 더 넣는다고 15g이 그렇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죠. 소금의 양은. 그래서 물을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소금의 양은 같다. 이게 물 넣기 전에 소금 15g이었는데 그죠? 그 후에도 15g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100 곱하고 100분의 10 곱하기 100 더하기 x. 그쵸? 네. 그럼 100을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다가도 또 곱하기 100을 할게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여기는 1500이 될 거고,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니까 10하고 1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1000x, 1000이 되고, 요거는 10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10x는 1000이 넘어가니까 얼마입니까? 500. 따라서 x를 나누면 50 되겠습니다. 50이 50g 물을 더 넣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쉽습니다. 10% 소금물 300g 하면 이거 100분의 소금물 얼마? 300g 중에서 얼마가 100분의 10이 소금이야?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0g 되죠? 소금이 30g이야 라는 거 소금이. 그러면 물을 더 넣어서 8%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8%는 얼마? 그렇죠. 100분의 8 분수로 무조건 고칠했죠. 소금물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300g 있었는데 얼마? 그렇죠. 물을 더 넣었다는 얘기죠. 물을. 그러니까 소금물이 300에서 X만큼 더 늘은 거예요. 소금물 이만큼 중에서 100분의 8이 소금. 100분의 8만큼 소금이다. 그럼 원래 소금이나 나중에 있던 소금량은 변하지 없으니까 이렇게 X.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거는 100이 아니지. 300 더하기 얼마? X. 여기는 100. 그쵸? 여기는, 여기는 300이 돼야지. 여기는 300 더하기 X. 300g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30은 100분의 8 여기 넣고 300 더하기 X. 양쪽에 곱하기 100,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건 얼마? 3만 동그라미 3개니까 3000 이거는 동그라미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곱하면 없어지고 83 24 2400 그 다음에 8x 그쪽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8x는 600이 되겠죠. 600 x는 얼마?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75 여기는 물에 더하는 건 75g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